오늘 변호사님 이런 데가 보이면 다 걸러라. 첫 번째는 두 번째 꿀팁은 여러분, 그리고 가장 걸러야 될 변호사, 모든 변호 의뢰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맡기는데 이거를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이놈들 죽일 놈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영사 30대 같은 영사. 최근에 신문 1면에 실리셨다고. 저희는 일면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면 특집 기사로 저희가 또 강현박 변호사 특집으로 나갔죠. 변호사들의 상징이죠. 아니면 법조인들의 상징이죠.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 법률신문에 저희가 메인에 나왔습니다. 법률신문에는 뭐냐면 판사, 검사, 변호사, 또 법무사 이런 법조 전문 직역들, 뭐 변리사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구독자들이시고요. 굉장히 심층적인 법률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법률신문은 그 해당 판례가 나오면 제일 빨리 먼저 보도가 되고 이제 대법원, 뭐 행정처라든지 이런 데서 다 보기 때문에 그날 제 친구 판사가 일면에 나오자마자 저한테 바로 카톡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문에 너가 나왔다. 역시 대단하다. 현장에 정답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던데. 제가 얘기를 했죠. 우문현답. 뭐냐?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저희들은 여기서 직접 발로 뛰고 재판으로 다 출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사건을 맡기면 그 변호사들이 다 수행해주고 다 판결도 받을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런 실제 사례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비교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재판 다 간다. 우리 뭐 현장 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변호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와버렸죠. 그래서 수임할 때는 변호사 한 10분 정도가 예를 들면 들어와서 수임을 했어요. 우르르 어깨에 딱 팔짱 끼고 들어와서 수임을 해놓고 정작 사건을 수행하는 거는 1년차 또는 2년차 새내기 변호사가 수행하는 사례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문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호사 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 많아 죽겠는데 문제는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원 인건비 올라가, 월세 올라가, 비용은 늘어나. 그리고 경쟁은 치열해져.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된다고 하고 수임해. 정관 있다고 하고 정관 해준다고 수임해.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해준다고 수임해. 그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왜냐면 가야죠. 직접 상담도 하고 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임만 해놓고 수행을 누가 하는지가 관심 없어지게끔 시장을 너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온라인 마케팅이 대놓고 활성화가 됐습니다. 법률 시장도. 예전에는 변호사는 선비라고 해서 대놓고 마케팅 하는 거를 대한변협에서도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는 거는 좋은데 사건을 수임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수행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변호사한테 중요한 게 승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광고를 통해서 너무 빨아가 버리니까 아예 그냥 시장을 거기가 그냥 장악을 해버리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인터넷으로 쳐보면 뭐 블로그든 뭐 네이버든 유튜브든 거기서 찾아갈 때 광고 같은 거를 보면 무슨 출신이다 해가지고 혹하게끔 돼 있어요. 그랬는데 정작 사건은 내가 선임할 때 봤던 변호사 중에 단 한 명도 수행하러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규모를 이용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뭐 우리가 지사가 몇 명 있다, 우리 회사에 몇 명 있다. 그냥 말만 들으면 와 진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야 이거 제대로 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허상인 경우가 거의 99.9%인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뭐 그 로펌들 중에 가장 큰 로펌 무슨 지사장 있어요. 본사랑 협업한다라고 막 광고를 한다는 거야. 솔직히 너 하냐? 안 한대. 다 자기가 한대. 그러니까 아예 다른 회사예요. 내가 맡기는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는지 제발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저희가 꼭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 기사를 마지막에 보니까 10년 버티는 게 어렵네요. 정말 어렵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10년을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법인은 특히 심해요. 한 3년 전에 생긴 로펌 지금도 없을 가능성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속성이 어렵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정도를 같은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 이런 데가 보이면 다 걸러라.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무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사람, 뭐 이사라는 분, 뭐 법률실장이라는 사람, 뭐 사무장을 전면에 내어서 하는데 거기는 1000% 1000% 걸려야 됩니다. 그 사무장들은 대체로 무슨 실장, 무슨 국장, 무슨 과장 이런 직함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그 로펌에서 사건을 맡기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왜냐면은 되지도 않는 소송을 맡아와가지고 변호사한테 던져만 놓으니까 사건을 정작 수행하는 변호사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최근에도 사건에 상담을 오셨던 분들이 1심에서 그런 사무장 로펌에 맡겨가지고 사건을 아주 엉뚱하게 산으로 가게끔 소송을 해왔어요.
해왔어요. 변론기일도 한 3번 하고 1심 기각 돼갖고 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꿀팁은 나를 재판에 못 오게 한다.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나를 재판에 못 오게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기록 보고 싶어요. 변호사님 뭘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 용어 써가고 뭘 하면서 절대 못 오게 만든다. 왜 못 오게 하는? 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갔다 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의뢰인들한테도. 근데 일단 갔다 와서 전화로 대충 뭐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카톡으로 문자 한두 줄 정도 보내가지고 오늘 재판 잘 진행됐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2줄 정도 온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판사한테 가서 꾸지람만 듣고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길 사건도 지는 거란 말입니다. 경력이 짧으면 똑같은 얘기를 판사가 해도 나쁜 워딩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다음번 기일에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캐치를 못 해내는 거예요. 경험 부족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최소 10년 차 정도 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1심, 2심, 3심 판결을 다 받아본 경험을 많이 가진 변호사여야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맨날 이 수술만 하는 의사가 있고 수술을 처음으로 맡기는 의사가 있으면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 의사를 내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많은 변호사님들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되는지도 진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은 내가 선임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실제로 그 사건에서 이긴 판결들이 많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선임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오셨던 의뢰인분들도 아예 대놓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유튜브를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판결문 좀 제발 보고 싶습니다 해서 한 10몇 개 보여드렸어요. 눈이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내가 선임을 할 때는 그 판결문을 제발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한 번의 사기를 변호사한테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법률신문 중에서 메인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수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가끔 언론에 나오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연예인 이슈 때 나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걸로 저희는 나오고 싶지 않고 저희가 나오는 부분은 어떤 판결을 이겼을 때 나가잖아요. 그쵸? 판결을 통해서 이거는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서 나가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예인 이슈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변호사들은 저희는 아닙니다. 최근에도 다른 로펌에서 사기를 당하신 의뢰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소송 기록을 좀 보고 싶다라고 그 법무부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실장인지 뭐 국장인지 하는 사람이 이 소송 기록은 열람을 해가지고 뭐 전달을 하는 순간 전산망에 뭐가 남기 때문에 이걸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사기입니까? 그렇게까지 의뢰인들한테 사기를 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로펌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그분한테 사기를 당하신 거기 때문에 가서 변협에 진정 넣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모든 현장을 가고 의뢰인이 원하는 세금까지 받아내는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과 광고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사무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온갖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자기랑은 거리를 만들면서 나랑은 절대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변호사들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법률신문에서도 이 로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준 겁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 펌에 여러분들이 선임을 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제일 윗사람 뭐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여러분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달만 있다가 보십시오. 연락 죽어도 안 됩니다. 그 밑에 변호사들만 연락이 될 거고 아 이거는 제가 위에 다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윗사람은 판결이 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90%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 나온다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선임했는데도 내가 지는 판결을 받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걸러야 될 변호사 하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지인이 소개해주는 변호사 제일 먼저 1순위로 걸러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무슨 저희는 부동산 소송도 많이 하고 형사 행정 소송도 많이 하지만 꼭 하다 보면 나 이 변호사 아니까 이 변호사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제 받아보자 라고 해서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잘 못 되는 경우를 대부분 봤어요. 다 후자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도 경력이 한 뭐 10몇 년 됐어. 뭐 이력도 보니까 뭐 판사 경험도 있어. 근데 정작 이런 유사한 사건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지는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일하게 선비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요즘 변호사가 하도 많아져서 저는 변호사가 세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선비처럼 일을 하는 변호사, 선비사자가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그래도 최소한 일로서 바라보는 또 일사자가 들어가도 괜찮은 변호사. 세 번째는 진짜 요새 많은데 죽일 사자가 들어가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죽일 놈이에요. 대부분 모든 변호 의뢰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맡기는데 이거를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이놈들 죽일 놈들이에요. 이거는 변호사로서 내실은 전혀 없으면서 나와가지고 사무장 내세우고 그런 놈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한자를 죽일 사자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15년 차 변호사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로스쿨 제도가 없을 때부터 합격을 해서 시장이 이렇게 10몇 년간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과열 경쟁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지금 내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 시장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작 의뢰인들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져 가지고 오는 분들, 소송을 하면 안 되는 사건도 일단 수입만 해가지고 사건을 이기든 지든 관심도 없는 분들, 더 나아가서 비싼 돈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뿌렸으면서도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의뢰인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잘못해서 마음의 아픔을 다시 한번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촬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거, 너무 싼 변호사는 절대 찾아가지 마십시오. 선임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끼려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물어주고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물어주게 되고, 여기서는 한 1, 200만 원 더 싸게 해준다더라 라는 말에 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셔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호사의 노동력의 가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정당하게 쓰는 변호사들이라면 돈을 많이 주고 선임하셔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싼 돈을 선임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정작 일을 안 하고 있다, 총괄 관리한다, 거기도 걸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소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해요. 훨씬 많이 하죠.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 영사님들도 상처를 받으시면서 다 해결할 것처럼 약간 그랬는데, 아니에요. 소송 중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소송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서 나와서 야 유튜브를 한번 땡겨보자, 절대 그런 마음이 0.1도 없고요. 안 된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전 변호사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나온 기사를 보십시오. 그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반대로 하는 로펌들과 변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막 되는 것처럼 오인을 시켜가지고 사기를 쳐서 수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이 많은 소송을 맡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